사회적 쟁점이라는 것이 우리가 콩밭을 매듯이 오늘 가서 일하고 내일 가서 일하고 이렇게 쭉 있는 것이 아니고 마치 큰 태풍이 불었을 때 우리가 이렇게 그거를 조정하고 이렇게 풀어나가야 될 일이 생기듯이 언제 어떻게 우리 사회의 큰 이렇게 갈등 요소가 풀리지 않는 갈등 요소, 정말 누군가의 힘이 필요한 그런 갈등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반드시 이 화쟁위원회를 잘 존속하고 유지해 가야 된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갈등이 현안에 어떤 갈등이 있어가지고 아이고 내가 가서 교육 받아가지고 와서 풀어야지 이렇게 해서 온 건 아니잖아요, 그죠? 기존에 경험이 있었기나 또 아이고 맞아 또 이런 게 또 나중에 또 발생을 한다면 우리가 이번에는 잘 대처해야 되겠다 이런 거로 약간 예비성으로 예비적으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선제적으로,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떤 갈등의 현안이 없다고 해가지고 평화의 시대에 우리가 전쟁을 대비해야 되듯이 우리가 일상 속에서 잔잔한 갈등이 항상 발생한다는 것을 지혜로운 사람들은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종단도 화쟁위원회가 당장 이달에 없고 작년에 특별한 행사 화쟁위원회가 한 게 없다, 사회적 갈등 해결이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만약에 존속시키지 않는다면 정말로 종교가 아니면 풀 수 없는 큰 갈등이 발생됐을 때 우리의 목소리가 사라져 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안 그래도 이번 다음 화요일인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실질적 중계는 아니더라도 휴전과 평화를 촉구하는 결의를 하자. 우리 먼 곳에 있지만 그런 메시지를 대사회적으로 반드시 던져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조계종단이 살아있는 종단이고 사회 속에서 우리가 계속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큰 개념이 아니라 작은 개념에서 삶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화쟁이라는 것이 이제 뭔가 이런 것부터 들어가 볼 건데 그 스텝을 한번 밟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작은 준비들이 많이 되어가고 있을 때 누구나 전문가가 되어갈 때 이제 나중에 우리 큰 갈등 문제도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교재를 좀 중심으로 하는데 교재 내용이 어쨌든 교재를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페이지 펴보세요. 9페이지. 화쟁이란 무엇이며 왜 지금 화쟁인가? 이렇게 이제 제목을 적었는데 왜 화쟁이 필요한가? 이런 게 이제 필요한 겁니다. 서로 이제 생각이나 이런 것이 서로 이제 어떤 생각 속에서 이 다른 생각을 어떻게 화합할 것인가. 방법론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쪽에서는 이 논리를 화합시키기는 좀 어렵잖아요. 예를 들면 우버하는데 누구나 하지 않은 사람과 그 다음에 그 택시 회사하고 논리적으로 우리가 화합시키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어떤 그 실질적 갈등에 그 직접적으로 들어가면 특히나 막 예를 들면 뭐 우리 반도체 문제가 막 복잡하게 걸렸다. 그거 우리가 논리적으로는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 파트에 나오지만은 서로 이렇게 이제 대화를 할까 아니면 일단은 풀라 그러면은 대화하는 과정에서 사람의 감성적인 거나 감정적인 어떤 요소를 잘 해서 이렇게 정말로 쌍욕을 하는 그런 어떤 충돌을 잘 막을 수 있는 방안,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정서적 갈등 해결이라는 겁니다.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그런 쪽에 좀 접근을 해야 되지 갑자기 우부나 이렇게 특히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거 뭡니까 정치적으로 민주당 저기 뭐 이렇게 공화당 예를 들면 그죠?
보수하고 진보에 대한 이야기를 화합한다고 쉽게 이야기했다가는 정말 더 큰 사건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갈등에 대한 전문가라고 하지만 우리가 사건 개개의 팩트들을 이론이나 논리를 이렇게 화합시키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거는 사실은 조금 두는데 그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마음과 갈등, 감정적 갈등들을 잘 어루만져 주는. 그 특히나 그게 이제 가족사나 이런 거, 큰 사회적 뭐 그런 갈등을 이렇게 조정하는 거는 그런 전문보다도 전문가 필요하지만 가족적인 이야기 이런 거는 정말 감정적인 베이스를 잘 이렇게 어루만져 줌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다. 저희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런 것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서로 이렇게 감정적인 요소들을 잘 관리하다 보면 그냥 방치하다 보면 자꾸 감정이 깊어져가지고 완전히 파괴될 건데 이제 감정이 이렇게 잘 보듬고 하다 보면 관계가 훨씬 개선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 비 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진다 이러듯이 갈등이 없었을 때의 상태보다 오히려 더 나은 상태로 우리가 이렇게 발전시켜 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운영호 스님의 화쟁에 대해서도 이렇게 살펴보면 어쨌든 그 문헌적으로 열방경 종료에서 이제 써놨잖아요. 거기 보면 화 100가지 이쟁이 그죠? 이쟁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거를 화합시킨다. 100가지의 다른 의견들을 잘 화합시킨다. 여기서 화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겁니다. 나오는데 이 원효스님 뭐 우리가 원효스님의 다 봐왔지 않습니까? 대선 계시는 논소를 보면은 그 논리성이라는 게 굉장히 뛰어난 거예요. 그냥 여러 가지 다른 쟁점을 화합시킨다. 이게 뭐 중요하겠지만은 거기에 굉장히 이제 전제적인 것이 이거입니다. 개 불이지 지공, 부처님의 의지, 그러니까 가르침에 베이스를 해서 화합시킨다. 그죠? 이런 어떤 철저한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사회적 갈등 해결 사고는 우리가 다른 겁니다. 화쟁이라는 것이. 그래서 여기 보면 개 불이지 지공, 화 100가지 이쟁인 겁니다. 그래서 앞에 걸 빼버리고 그냥 단순히 화합시킨다고 하면은 우리가 원효스님을 덜먹일 필요가 없이 그냥 갈등 조정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화쟁사는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부처님 상담론이니까 뭐 책이 막 두꺼운 게 한 게 한 20년 전에 있었는데 부처님을 요즘 현대 사회에서 부처님의 직업군으로 분류를 하면 부처님 직업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의사. 정신과 의사. 뭔 것 같아요? 네. 상담사예요, 상담사. 카운셀러예요. 제가 카운셀러도 공부를 하면서 뭐 책에 나와 있지는 않았는데 전부 기독교 중심으로 쓰니까 부처님이야말로 위대한 상담사구나. 그런데 부처님의 상담과 요즘 현대 상담이 다른 것이 뭔가 이런 걸 보면 클라이언트들에 대한 어떤 우리가 내담자에 대한 그 상담을 하잖아요. 요즘 아무리 뛰어난 상담자도 물론 또 한두 명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상담의 종결과 관계의 종결이 함께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뭐 부부간에 이혼 문제가 있다, 막 너무 갈등이 심하다, 그러면 상담을 뭘까 합니까? 그 해결점까지는 계속 내담으로 오는 거예요. 상담을 하러 오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해결이 됐다. 그러면 그의 연말에 그냥 뭐
선물을 사가지고 너무 그 상담을 잘해줘서 감사합니다. 안 가는 거예요. 그죠? 부처님의 어떤 상담의 기술이라 그러면 좀 무리하긴 한데 어떤 기본적인 그걸 보면 정말 뛰어난 거예요. 이 모든 면에 있어 가지고 사건의 해결과 동시에 그 사람의 귀를 유도한다 그러면 좀 그렇지만 귀하게 만들어 버려요. 어떤 심지어는 부처님을 비방하려고 하면서 어떤 트러블로 부처님을 공격하면서 상담하러 온 사람도 그거를 흡수해 가지고 그 상담의 문제를 해결해 줬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귀하게 만들잖아요. 우리가 그 경전에서 너무나 많이 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잘 우리도 연구를 하고 분석한다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요즘 또 선인들도 우리도 뛰어난 선인들도 내담 상담 이후에 상담자를 정말 마음적으로 감정적으로 귀시키기는 쉽지가 않은 거예요. 물론 그런 부처님은 이제 그런 의도를 두고 한 건 아니잖아요. 의도를 두고 안 했지만 워낙 그 인품이랄까 그 이제 어떤 집착이 없는 그 중도로서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감동해서 제자가 되어버리잖아요. 부처님을 악의적 그 비난할 목적으로 와서 한 사람들도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저도 이렇게 많이 살펴보니까 내가 만약에 이 사람이 이런 상담을 하러 왔을 때 내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가. 딱 이제 문제가 있으면 거기서 딱 접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귀의심을 어떻게 불교에 대한, 저에 대한 귀의심이 필요 없겠죠. 부처님의 가르침을 해서 귀의심을 어떻게 확보를 할 수 있을까. 책을 듣고 생각해 보니까 다 없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참 기가 막히게도 부처님은 그걸 해결해 주시고 하는 거예요. 그게 불이지지공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의 뜻에 맞추어서 100가지의 다른 의견들을 화합시키는 게 화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화쟁은 단순히 이거를 이렇게 모은다. 그러니까 화쟁을 잘하려면 불교 공부를 엄청 잘해야 되는 거예요. 불교를 모르고는 그냥 사회 갈등 요동사는 되겠지만 화쟁사라고 하기는 힘든 거예요. 화쟁 전문가를 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하는데 우리도 이제 화쟁 교육 그거를 편성표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런 데 대한 관점들을 잘 만들어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은 그런 겁니다. 부처님의 올바른 뜻으로 여러 학파의 다른 주장을 화합하게 한다. 그래서 원효 스님은 그거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딱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원효 스님께서 그 당시에 어떤 불교 종파적 갈등을 잘 화합해서 화쟁국사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이건 저희들이 너무 잘 아는 내용이니까, 그죠? 우리가 실질적 삶 속에서는 잘 인식을 못해도 우리가 소위 말해서 대한불교는 한국불교는 통불교다 이런 말을 우리는 쉽게 쓰잖아요. 이런 것이 우리는 성불교 이렇게 이판사판 함께 한다 이런 쪽에서 그래서 그냥 이것저것 다 하니까 통불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원효 스님께서 화쟁으로서 여러 가지 종파의 이견들을 전부 포섭하려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철학과 노력 속에서 역사를 가지면서 우리가 다른 종파의 어떤 논리나 교리에 대해서 그렇게 배타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화쟁은 일단 기본적으로 대화 속에서 어떤 쟁점을 정리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제가 한 번도 보지도 듣지도 인식도 안 되는 미국에 있는 사람하고 화쟁하는 건 아니거든요. 어쨌든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이렇게 가까이서 어떤 충돌이 있는 곳에서
충돌이라 그렇지만 이견이 있는 곳에서 그것을 그 화합을 돌출해내는 거예요. 이렇게 하려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자기에 대한 생각이 너무 강하면 그게 좀 어려운 거예요. 그죠? 우리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아, 쟤하고는 뭐 얘기하려면 너무 자기 주장이 강해가지고 도무지 답이 안 된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주장을 좀 접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거는 우리가 당연히 생각해도. 그리고 또, 그런데 이제 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내 생각이 옳은데도 내가 접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문제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도 굉장히 이제 그리고 또 내 생각도 좀 접어야 되지만은 또 서로 다르다는 거. 이제 그 상대의 의견이 서로 다른 거 있잖아요. 이것도 좀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기가 좀 정말 쉽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가? 이렇게 하려면 우리가 요즘 말로 하면 마음을 열고 해야 된다. 이런 거를 벌써 하면 그 당시에 그 원효스님 당시에 있잖아요. 원효스님이 그런 것을 갈파해 놓은 거예요. 야, 그 보면은 그 여기 보면 어디 책에 나오는데 입파무예라고 라는 용어가 있잖아요. 그죠? 입파무예라는 게 이제 입파, 새우 깨뜨림에 장애가 없다. 이게 뭔가 하면 자기 주장을 이렇게 펴고 자기 주장을 또 이게 아니구나. 이거 하는데 자제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걸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개합자제라고 다른 사람 거를 열어서 받아들이고, 그죠? 그다음에 서로 이렇게 그렇게 합하는 것에 자유자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그 원효스님께서 그 개합자재 그 입파무예라고 이렇게 한 거는 요즘 말로 하면 이 오픈 마인드, 마음을 열고, 그러니까 받아들이는데 이렇게 그런 소리도 맞아. 일단 소화시키고 이렇게 해야 화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을 우리가 이렇게 입파무예라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운 용어 같지만 요즘 또 이거 외에는 논쟁에 화합시키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개합자재 입파무예 이런 것이 그 당시에도 하면 1000년 전에도 이런 것을 했는데, 이런 것을 이제 우리는 아직 그걸 잘 원효스님 원칙이 없어서 잘 모르지만 원효스님은 그 논리를 경전에서 찾아내서 그거를 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의 주장을 세우고 또 자기의 주장을 그것대로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서로 계속 세웠다고 그때려야 하는데, 이런데 장애가 없어야 된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러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훈수 뜨듯이 뭐라고 써놨는가 하면 입이 무실이다. 입이 그 부덕이다. 내가 내 주장을 막 강하게 내세운다고 해가지고 막 꼭 이득이라고 생각하면 얻을 것이 많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주장 입을 쉽게 또 깰 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파의 무시다. 그러면 내 거를 서로 이렇게 논쟁하다가 그러면 내가 접지 이 간다고 해가지고 잃어버리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싸우다가 잃어버리는 거지, 그렇게 해서 화합해서 내는 것에 큰 그게 없다는 거죠. 이런 거를 보면 정말 원효스님이라는 사람은 이게 무슨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진짜 슈퍼 천재예요, 슈퍼 천재. 그래서 그 논쟁이나 화합, 토론함에 있어 요즘에 토론의 정신이죠, 그죠? 그러니까 개합자재, 자기 것을 마음을 열고 또 상대의 의견과 자기 걸 합치고 이러는데 자유자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토론이 서로 된다는 거예요. 자기 주장만 자꾸 해버리고 상대의 얘기는 화합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입파무예,
자기 주장을 세우고 아 이건 아니구나 깨뜨리는데 자기 마음속에 걸림이 없어야 된다. 세웠다 깼다 세웠다 깼다 하면서 토론이 이렇게 완전해야 된다. 그것을 설명하면서 입이 부덕이다. 자기 거 세운다고 뭐 결코 남는 덕이 없다 하는 거는 남는 게 지금 막 주장한다고 그렇게 많이 남는 게 없다. 바이 무십이다. 자기 거를 그러면 아이 그럼 접지 이런다고 해가지고 잃어버리는 것이 없다. 별로 이런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요즘 이렇게 토론의 어떤 논리에도 굉장히 적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이 그냥 우리는 상담사 입장이기도 하지만 예를 들면 토론 입장에서 간다면은 원효 스님의 화쟁의 어떤 기본적인 철학이라는 것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또 원효 스님을 워낙 좋아하니까 제가 여러분들 그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대성 귀신론 배우면 대성 불자가 어떻게 그 믿음을 일으키는가 그 논소를 배웠잖아요. 원효 스님의 그 중에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했는데 어떻게 하면 신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원효 스님이 묻고 답한 게 있어요. 야,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써놨는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이제 되새겨보면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신심을 촉발하려고 하면은 가장 신심이 깊은 그 신행자들, 불자들이지 요즘 말하는 불자들의 행동과 말과 이런 것을 따라하면 된다. 이래 딱 써놓고 그게 굉장히 원효 스님 논리적이니까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써놨나?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그 신심 깊은 사람들이 하는 행동은 어떤 것인가? 거기에 쫙 써놨다. 그래서 예경하기를 즐거워하고, 그 다음에 부처님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고, 삼보에 귀의하고, 또 스님들을 가까이서 법문 듣기를 즐거워하고, 그 다음에 사찰을 순례하기를 즐거워하고, 계율 지키기를, 정정히 계율 지키기를 즐거워한다. 그렇게 해놓는 거. 이야, 천년 전에 그래놨다. 지금 또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신심을 돈독하게 일으키려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 예경을 열심히 하고, 그죠? 그 다음에 그 삼보를 공경하고, 그 다음에 스님의 법문을 듣고 열심히 경전을 보고, 그 다음에 사찰 순례를 열심히 하고. 야, 그걸 보면서 원효 스님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구나. 우리 학교 시험 문제 나오는 그 사람이 아니구나. 근데 그걸 이제 한참 지나다가 이제 원효 스님의 화쟁에 대해서 이걸 보면서 그런 논리들을 절대 빈틈없이 해놓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근데 우리 의외로 스님들이 원효의 사상에 대해서 정말 차분하고 직접적인 생각에 좀 몰입하지 않고 근성적으로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전부 화쟁 그러지만 화쟁이 뭔지.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하다가 화쟁하면 안 되고 쟁화해야 되는데 그 말이 너무 안 이뻐. 그러니까 이거는 화쟁으로 해야 되겠다. 쟁화라 그러면은 쉽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다툼을 화합시키는 거다. 아시겠어요? 우리가 이제 이 갈등을 이제 화쟁을 하면서 항상 이렇게 부처님의 어떤 기본적인 가르침을 벗어나서 화쟁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없으니까 그 원효 스님이 가장 중요시 이렇게 한 거는 부처님 가르침을 기준으로 화합을 하고 그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이렇게 해결한다. 그런 것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과정의 어떤 그것이 있으니까 저희가 하고 그 먼저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갈등이라는 것이 불교에서 가장 이렇게 중도의 도리에서 보면
양변을 여의는 거잖아요. 옳고 그름이 자기 마음속에 분명하면 이 화합이 잘 안 돼요. 그러면 가장 완벽한 이렇게 갈등 해소는 내가 상담자일 수도 있고 내담자일 수도 있고 또 서로 우리가 서로 A, B로 갈라지는 논쟁자일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너무 어떤 자기가 옳고 그름 이것에 대한 너무 집착이 크면 이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크게 보면 부처님 같이 중도의 사상, 옳고 그름이라는 관념을 다 여인 상태에서 접근하면 완벽하게 해결이 되겠죠. 그죠? 그렇지만 세상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 접근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의 감정적 충돌, 감정적 상처를 절대 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것을 잘 이해해 줍니다. 논리적 상황으로 답을 해결하는 것은 아까도 처음에도 이렇게 설명했지만은 요즘 현대에 와서는 극히 어려운 겁니다. 스님들이 잘못이라 그런 게 있지만은 조금 이렇게 이해가 부족해서 막 실질적 어떤 사건 논리 속에서 이렇게 막 끌어내려고 그러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저도 거의 매번 이제 신도들이 와서 상담을 하잖아요. 뭐 신랑하고 이혼하겠다고. 근데 그 이유가 왜 그런가 하면 신랑이 주식을 너무 투자해가지고 돈을 잃어버려가지고 그렇다. 그러니까 그런 걸 상담하면서 야 주식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이게 답이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신랑도 자기가 주식해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가족을 잘 살리려고 한 거지. 그게 뭐 자기가 주식하려고 이러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이런 상담이 금전적 충돌 때문에 엄청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더라고. 또 이렇게 자식하고 어떤 상담을 하는 걸 보면 야 이거 뭐 양설로 화합하라고 두 말 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겪었던 거 하나는 우리 그 합창단 어린애가 합창단을 굉장히 즐겁게 잘해요. 이제 중학교 1학년인데 근데 집에 딱 가면 엄마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엄마가 이제 우리가 무슨 대회에 나가는데 걔를 안 보낸다는 거예요. 걔 안 보내면 어떡하냐고. 안 보낸다는 거예요. 저놈은 여자인데 쟤는 맛을 한번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왜 그렇게 하는데? 저게요 스님 저녁 오면 저렇게 맹랑하게 잘난 척하고 떠들고 다니죠. 집에 딱 가면 문 탕거려 잠그고 기 나오지가 않는다고. 옛날에는 그래도 문이라도 열어놨는데 이제는 락을 걸어본다는 거예요. 저런 거는 그래가지고 자기가 밥 먹으면서 선언을 했다는 거예요. 너 좋다고 네 그렇게 고집 피우면 너 이번에 육지 대회 나갈 때 그럼 너는 안 데리고 나간다고. 서울 그때 대회에서. 그러니까 이제 막 자기는 이제 또 대회로 나가고 싶고 엄마하고 마을 가고 싶고 이래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가지고 상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얘들은 또 기본적으로 이런 의식이 좀 있더라고. 이 스님은 엄마 편이다.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우리 합상단은 워낙 내가 잘해주니까 정원 스님은 그래도 조금 자기 편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 스님들이 자식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애한테 상담 좀 하려고 그러면요. 내가 경험을 많이 했는데 애들이 절대 스님한테도 마음을 안 열어요. 왜 그러냐면 스님은 엄마 편이다. 또 엄마들이 자꾸 가서 야 스님이 그러던데 그러는가. 스님은 잔소리뿐이고 자기들하고 다 반대다. 이래 생각하기 때문에 자식들하고 상담을 하려면 자식들의 그 마음을 빨리 허물어뜨려야 돼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불러가지고 막 이제 어른들 욕을 하는 거예요. 저거 하는 거 보면 진짜 웃기는데 그러면서 막 얘기하면 진짜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런 말이 나오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이고 우리도 어릴 때
엄마 때문에 진짜 신경질나 죽을 뻔했다. 아이고 진짜 다시는 돌아가고 뭐 사춘기 시절 가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고등학교 시절 친구들하고 노는 거는 좋은데 뭐 어떻게 보면 막 얘기하다 보면 이제 공감대가 형성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야 너는 근데 왜 엄마하고 문을 간다던거냐? 그러니까 엄마가 어떤지 아세요? 막 저녁에 과일 같은 거를 뭐 갖다 준대. 너 같은 거. 그럼 뭐 맛있게 먹으면 되지. 그게요 내 건강 때문에 갖다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공부하고 있는지 졸고 있는지 게임을 하고 있는지 감시하려고요. 수시로 들락날락 거려요. 내가 그게 미워요 안 미워요? 그런 내가 엄마한테 지가 기 나올 때까지 음료수도 주지 말라니까 아이고 저번에 아들 말 보여야 되는데 게임하다가 건강을 해친다는 거예요. 아니 애는 딱 근데 엄마도 보면 저기 공부 안 한다는 거예요. 방에서 게임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안 들어가 보면 자기가 궁금해서 그러니까 엄마 마음을 알더라고 얘들이. 엄마가 자기 건강을 위해서 음료수를 갖다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달래가지고 야 그럴 수가 있냐. 네가 서울 가려면 엄마하고 타협을 해야 되니까 엄마는 너무 고목같이 늙어버려가지고 너를 이해할 수 없으니까 너는 부들나무같이 이렇게 회청회청 바꿀 수 있으니까 네가 바꿔. 네가 엄마를 달래가지고 엄마 마음을 살살 맞게 해가지고 일단 서울은 같이 가자. 그래야 니도 서울에 아니니까 아니냐고. 그럼 막 꼬셨더니 자기도 이제 그래야 좀 풀려가지고 어쨌든 알았다. 그래가지고 이제 문을 좀 열어가지고 이제 서울 왔어요. 왔더니 내려가더니 또 문 닫아본대. 어저께 물어봤더니 또 문 닫아보고 또 알았는데 아이고 이게 이 상대를 이해를 하고 이 자기의 어떤 그 기준, 가치 기준을 내준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도 알게 모르게 어떤 그 우리의 그 가치 기준이 뭐 절에 뭐 그런 거 있잖아. 며느리하고 뭐 시어머니하고 싸우는데 제사 전에 낳고 뭐 절에 불공 안 갈라 불공하는 거 그런 거 말라고 하고 그런다고 이제 시어머니가 싸운다 그러면 그 며느리 편을 들어주기가 정말 힘들어요. 아니 제사도 지내고 조상한테 차례도 지내야지 그 나쁜 며느리가 있나 이 말이 거의 바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입장을 잘 안 굽히는 상태가 되니까 어쨌든 그 오늘 스님의 이런 거를 보면은 우리가 오늘 스님의 기본적인 거는 계합이 자제하고 입파가 무예해야 된다. 그 입파 무예에는 입을 받자 그죠? 입이 부득하고 자기 주장을 세워가자 일리기 없다. 이 진짜 천년 전에 어떻게 이렇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파이 무신이다. 자기 걸 뭐 이렇게 그럼 양보했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손해 보는 게 아니다. 이런 생각으로 자꾸 접근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이 마음을 열고 그죠? 해야 된다는 것을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진짜 화 100가지 이쟁이다. 100가지 이쟁을 파악하는 것이 화쟁이고 거기에는 반드시 전제가 앞에 있는 겁니다. 개 불이지 지공이다. 부처님의 올바른 가르침에 따라가지고 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 부처님의 뜻에 맞게 하는 것이 불교적 화쟁. 화쟁이라는 자체가 오늘 스님의 사상을 바탕으로 하니까 불교적 갈등 중재자 이거는 일반 사회인하고 좀 다른 것이 바로 개불이지 지공이다. 부처님의 뜻에 맞게 그것을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수선한 강의인데 질문 있습니까? 뭐 질문할 것도 좀 얘기 다 해버리고 있어요. 스님 여기에 9페이지 보면 맨 아래쪽에 화쟁의 국적 소유권은 명백히 원효스님 애니까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원효스님 이전에는 그러면은 이런 단어라다가 그런 게 없었던가요? 지금 현재 화쟁이라고 이래가지고 신문 화쟁론 이렇게 쓰면 화쟁이라는 단어가 없었지는 않았겠죠. 있었지만 그것을 사회 갈등이나 요소 그 다음에 이견 충돌이 있는
그런 것을 이렇게 부처님의 뜻에 맞춰서 잘 화합해야 된다. 이런 용어로 정확하게 그 개념을 잡은 것은 원효 스님이다 이 말입니다. 원효 스님 뭐 특허권을 갖고 있다는 게 아니고. 그런데 그 전에는 이렇게 화쟁이라고 합니다. 반어야 있을 수가 있겠죠. 우리가 왜 그렇잖아요. 금강경에 무자가 없다. 공밖에 없고 무의 사상이 없다 그러니까 어느 보살이 다 뒤져가지고 스님 금강경에 무자가 있는데 들고 왔더라. 그거는 사물에 없다는 것을 쓰는 용어지 요즘 우리가 말하는 공과 무의 사상에 대한 의미를 담은 무가 없다는 건데 그걸 다 뒤져가지고 찾아왔더라. 그렇듯이 용어는 화쟁이라는 용어는 있었겠지만은 있을 수는 있겠지 옛날에도. 그렇지만 정확하게 이 개념을 그 부처님의 가르침의 정점으로 사회화합을 하는 그거로는 사용하지 않았다 이런 말의 주장입니다. 너무 어려워 공부를 안 돼요. 잘 몰라요. 아까 전에 그 처음 이제 말 시작하실 때요. 태풍이 일었을 때 우리가 이걸 쓰려고 지금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하시는데 이제 제가 드는 생각은 그거였으니 몇백 년 된, 300년, 400년 된 그 나무가 쓰러지는 것은 아주 작은 벌레 한 마리 시작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갖고 네. 아, 그거는 저는 이제 그런 나무의 쓰러짐에 대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회적 어떤 갈등이 지금 없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화쟁 이래 연수 교육을 받지 않아 놓으면 나중에 어떤 이게 발생됐을 때 우리는 당황하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훌륭하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늘 생각하면서 지내야 되겠지. 네. 질문 없죠? 있습니까? 없어야 되는데. 원래는 이제 4시까지인데 저희들 연속으로 해가지고 보통 15분 정도 쉬고 또 하고 또 15분 쉬고 하는데 우리가 약간 행사가 있어요. 4시 반에 3시 반에 우리 맨 갔던 부서에 교구본사 4차 활성화 논문 발표가 잡혀가지고 제가 가지고 잠깐 한마디 해줘야 돼요. 이거 마쳐도 되겠습니까? 네, 빨리 마치는 게 가장 명감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나머지 강의도 잘 들으시고 좋은 점수를 얻어서 훌륭한 최우수 연수 교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